고령기에 접어들었을 때 가족이나 형제자매에게도 절대로 드러내지 말아야 할 3가지 비밀에 대해 다시 한번 더욱 길고 세밀하게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이미 이전에 한 차례 다루었지만 그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기 위해 이번에는 거의 2배에 달하는 분량으로 구체적인 예시와 사연, 그리고 왜 이런 원칙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다방면에서 살펴보려 한다. 사람들은 흔히 피 한 방울 섞인 혈육과는 모든 것을 공유해야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인생 경험이 쌓일수록 그것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번 글은 그 독을 미연에 방지하고 노년의 평온을 지키려면 어디까지 말을 아끼고 어디까지 감추는 것이 현명한지에 관해 최대한 자세히 다룬다. 우선 3가지 비밀을 다시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다. 첫째, 자신의 재산과 구체적 경제적 상황을 형제자매나 친족에게 낱낱이 밝히지 말 것. 둘째, 자신의 약점이나 마음 깊은 상처, 건강 문제처럼 민감한 부분을 무턱대고 공개하지 말 것. 셋째, 배우자나 그 가족과 관련된 예민한 사정을 함부로 흘리지 말 것. 이 3가지는 어찌 보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지켜야 할 사적인 정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마음 놓고 다 오픈하는 사례가 매우 많고 그로 인해 갈등을 겪는 노년층이 부지기수다. 지금부터는 왜 이런 비밀을 지켜야 하는지,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실천 요령은 무엇인지 더욱 깊이 파고들어 보겠다. 먼저 첫 번째 비밀인 재산 상태를 절대로 전부 공개하지 말 것에 대해 더욱 길고 다양하게 살펴보자. 흔히 우리는 자식이나 형제에게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저축은 얼마고 집은 몇 채이며 월 수입은 얼마인지 죄다 털어놓는다. 예를 들어 아들, 딸에게 전마 아빠가 모아둔 돈은 얼마, 집 한 채가 있고 시골의 땅도 얼마 있다 식으로 소상히 알려주는 경우가 있다. 사실 젊었을 때는 그게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하지만 고령이 되어가면 상황이 확 바뀐다. 자녀가 부모 재산을 미리 알게 되면 그 재산을 자신들이 언젠가는 다 물려받을 것으로 여기고 일찌감치 마음속에 계산해 버린다. 그러다 보니 부모가 아직 건강하고 생존해 있는데도 서서히 부모 재산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심지어 이 정도는 나한테 미리 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 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누구는 재산이 많다는데 그럼 힘든 우리가 좀 더 도움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품어 갈등이 생긴다. 실제로 어떤 가정에선 부모가 아직 은퇴 시기를 맞이하지 않았는데도 자식들이 어차피 그 돈은 우리한테 상속될 텐데 왜 모으고만 있느냐며 노골적으로 요구한다. 그러다 부모가 그래도 노후 대비는 해야 하니 지금 전부 줄 순 없다라고 말하면 자식들은 늘 뒷바라지만 받았으면서도 인색하다며 서운해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재산 정보를 너무 많이 공개한 탓에 가족 내 불신이 싹 트는 사례가 셀 수 없이 많다. 형제자매 간에도 마찬가지다. 장남이든 차남이든 경제력이 좋은 쪽이 재산 형편을 자세히 알려주면 너희 집은 여유가 많네. 그러니 우리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 한두 번은 호의로 빌려주고 도와주다가 나중에는 돌려받지도 못하고 심지어 관계가 뒤틀린다. 상대는 당연시 여겼는데 내가 어느 순간 선을 그으면 서운해하거나 배신감으로 원망할 수 있다. 그동안 잘만 해주더니 갑자기 왜 하는 식이다. 결국 내 호의가 당연한 권리인 양 받아들여진 뒤에는 그걸 거절하는 순간부터 대립이 커질 뿐이다. 그래서 노년기에 이르기 전이든 후든 내 재산 상태를 굳이 세세히 알릴 필요가 없다. 그냥 크게 부족하지 않게 산다 정도로만 답하고 넘어가야 한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혹여 주변에 사기꾼이나 악의를 가진 지인이 있을 때 재산 정보가 새어나가면 고령인 내가 쉽게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 가족만 믿고 전부 공개한다 해도 형제자매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우리 집 누나는 얼마 모았대라고 말해버릴 수 있다. 생각 없이 퍼뜨린 정보가 엉뚱한 쪽으로 흘러들어가 결국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실제로 상당수 노인이 나는 믿었던 조카에게 전 재산 상황을 말했는데 그 조카가 주변에 자랑삼아 알리는 바람에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와 괴롭혔다. 는 식의 고충을 토로한다. 혹은 형님 내 재산이 상당하다더라 는 식의 소문이 돌아 형님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것처럼 과장되어 친인척 간 금전 갈등이 폭발하기도 한다. 무엇이 진실이든 간에 이미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수습하기 어려운 법이다. 두 번째 비밀인 자신의 약점이나 가장 아픈 구석을 필요 이상으로 공유하지 말라는 원칙 또한 긴 설명이 필요하다. 형제자매가 어려서부터 나를 지켜봤다고 해서 내 속마음까지 전부 이해해주는 건 아니다. 또한 내가 힘든 부분을 너무 많이 토로하면 일시적 동정은 받을지언정 그로 인해 장기적으로 불편해질 수 있다. 예컨대 내가 큰 병을 앓고 있다고 털어놓으면 한동안은 안쓰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병원비나 간병 문제가 생길 때 왜 우리 형편은 생각 안 하느냐며 되레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형제자매가 모두 선량하고 배려심이 깊다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드물다. 각자 사정이 있고 살 길이 바쁜데 내가 계속 아픈 이야기나 우울한 얘기만 쏟아내면 점차 거리 두기를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론 내 약점을 빌미로 나에게 간섭하려 들 수도 있다. 너는 그런 병이 있으니 이러저러하게 살아라 하며 내 생활을 지나치게 통제하려 한다든가 나 대신 결정권을 가져가려 한다든가. 그러다가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노년에 내 인생 주도권을 빼앗기는 건 정말 큰 스트레스다. 그러니 건강 문제나 정신적 약함을 굳이 전부 말하지 말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때만 최소한으로 공유하는 편이 안전하다. 또 약점을 공유했을 때 생기는 문제 중 하나는 그 사실이 다른 친지나 지인에게 전해져 더 큰 소문으로 변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언니가 우울증이 심하대라고 퍼뜨려서 마치 내가 일상생활을 전혀 못하는 사람처럼 부풀려질 수 있다. 그러면 지역사회나 친족 모임에서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고 내 의사결정 능력도 과소평가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사실 나는 약을 먹으며 조절하고 있는 가벼운 우울증일 수도 있는데 뜬 소문이 돌면 저 집다른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식으로 과장되어 버린다. 이처럼 과도한 노출은 결국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번져나간다. 반면 말을 아껴두면 적어도 그런 불필요한 소문이 확산될 계기는 줄어든다. 세 번째 비밀, 배우자나 그 가족의 민감한 내용을 함부로 말하지 말 것을 거듭 강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와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어느 날 내가 무심코 형제자매와 대화하다가 우리 처가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혹은 우리 남편 쪽이 과거에 심각한 빚이 있었는데 어렵게 정리했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게 곧 소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형제 중 누군가가 말이 많거나 누군가는 악의 없이도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전하며 그 집 사정이 그렇다더라 하는 식으로 퍼뜨린다. 배우자 입장에선 자기 개인사나 가문이 의도치 않게 드러나면 매우 불쾌할 것이고 때로는 큰 싸움이 된다. 고령기에 접어들수록 부부간 갈등을 일으키기 싫다면 배우자나 그 가족 이야기는 철저히 조심해야 한다. 형제자매가 아무리 궁금해해도 나도 잘 몰라 거기 사정은 알아서 하는 거다 같은 식으로 말끝을 흐리는 게 낫다. 너무 자세히 알려주면 잘해야 소문감, 못하면 분쟁감이 된다. 배우자 역시 도대체 왜 내 집안 얘기를 형제들에게 다 공개하느냐며 신뢰를 잃을 수 있다. 가정 내 갈등이 크면 노년의 안정이 깨진다. 특히 자녀가 다 성장해 떠난 뒤 남은 건 배우자밖에 없는데 그 배우자와의 사이가 정보 노출 때문에 나빠지면 참으로 허망하다. 이처럼 세 가지 비밀을 지키는 건 궁극적으로 내가 고령기에 스스로를 보호하는 일이다. 가족이면 당연히 알 권리가 있지 않나 라고 말하기 쉬운데 현실은 그 알 권리가 내 평화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알게 된 정보로 인해 가족이 이기적인 선택을 하거나 신뢰가 깨지거나 또 다른 갈등이 싹틀 수 있다. 혈육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둘이는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 때문에 많은 노인이 곤혹을 겪는다. 그렇게 갈등이 생겨 한번 틀어지면 고령에선 회복하기 매우 어렵다.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남아있지 않아서 조그만 다툼이 꽤 큰 상처로 번진다. 그럴 거면 차라리 내가 말을 안 했어야 했는데 하고 뒤늦게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다. 이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보겠다. 첫째, 재산 상태를 밝히지 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액수가 어디에 묶여 있고 매달 얼마씩 들어오고 어느 정도 생활비가 남는지 같은 정보를 쉬이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자녀가 도대체 얼마나 모으셨어요? 라고 물어도
적당히 내가 쓰면서 살 정도는 된다. 아직 노후 대비가 모자라서 더 아껴야 한다 정도로 대답하고 넘어가는 게 낫다. 형제자매가 넌 그래도 돈 많잖아 라고 넌지시 말하면 아니야, 나도 썩 넉넉치 않아 라고 답하며 화제를 돌리면 된다. 반복적으로 파고들어도 내 통장을 보여주거나 구체적 수치를 언급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그럼 더 요구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질 틈도 줄어든다. 혹여 상대가 화를 내거나 왜 가족끼리 숨기느냐며 불만을 표해도 내가 특별히 숨기려는 게 아니라 그냥 아직 불안한 게 많아서 말하기 좀 그렇다쯤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잠깐 서운해할 수 있지만 오히려 결과적으로 더 적은 갈등이 생길 것이다. 둘째, 내 약점이나 아픈 내역을 지나치게 공유하지 말라는 부분을 실천하려면 형제자매가 내 건강 상태를 물을 때 아주 개략적으로만 답하거나 정말 심각한 부위를 특정해서 오래 설명하기보다 최근에 조금 몸이 안 좋았는데 병원 다니며 관리 중이다 정도로 말하는 편이 좋다. 아, 디스크가 심해 얼마 못 걷고 약은 어떤 걸 먹고 있으며 의사가 수술을 권했는데 무서워서 고민 중이고. 이런 식으로 세세히 말하면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같은 이야기를 하면 처음엔 안 됐다며 동정하지만 결국 긴 관점에서 보면 형제자매가 자꾸 우리에게 의지하려 드는 건 아닐까라거나 저분 정신적으로 좀 힘들다던데 하며 주변에 말하고 다닐 수도 있다. 그 결과 내가 알리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 여기저기 전해질지 모른다. 적당히 괜찮다 좀 피곤해서 약 먹고 있다 정도로 넘어가면 굳이 깊이 파고들 일도 없다. 그러면 나도 불필요한 걱정 혹은 간섭에서 벗어난다. 셋째, 배우자와 배우자 가족 이야기는 가급적 언급하지 말라는 원칙은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 형제자매나 친척들이 너희 배우자 쪽은 요즘 어떻게 지내? 그쪽 부모님은 경제 상태가 어때? 라고 궁금해해도 대략 무난하다든지 우리끼리 잘 해결한다든지로 단답형으로 끝내자.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확실히 위험하다. 어떤 이는 부인 또는 남편, 이 꽤 부자라던데 혹시 우리 쪽도 좀 도울 수 있느냐 식으로 부탁할 수 있다. 반대로 어려운 사정이라면 동정 혹은 그럼 우리도 같이 돈을 대야 하나 라는 억지를 부릴 가능성도 있다. 배우자 집안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면 나중에 배우자가 알았을 때 왜 남에게까지 우리 집 사정 다 발설하느냐며 화가 나기 쉽다. 예컨대 배우자의 부모가 파산했거나 몸이 편찮다고 털어놓았는데 그게 다른 형제자매 귀에 들어가면 엉뚱한 소문이 돼 버릴 수도 있다. 배우자 입장에서는 모욕감이나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런 마찰은 노년기의 부부관계에 치명적이다. 결국 내게도 해가 된다. 이상의 세 가지 비밀을 지킴으로써 얻는 이점은 무엇일까? 첫째, 금전적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가족끼리 돈 문제로 다투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중 대부분은 정확한 수입과 자산 정보를 알게 되었거나 내가 상대방 재정 수준을 알았기에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당하거나로 이어진다. 정보를 차단하면 일단 요구할 명분이 줄어든다. 둘째, 감정적 상처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 내 건강이나 약점, 취약점을 덜 노출하면 주변에서 쓸데없이 나를 가엾게 보거나 간섭하려 들지 않는다. 내가 내 리듬대로 살아갈 수 있다. 셋째, 부부 갈등 예방이다. 배우자 집안 이야기를 함구함으로써 외부 간섭과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최소화한다. 노년엔 부부가 마지막 버팀목인데 그 관계를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이런 원칙을 지키기 위해선 어느 정도 냉정함이 필요하다. 가족이 구리끼리인데 뭘 숨기느냐라고 압박해도 나도 어쩔 수 없다 하고 굳게 버텨야 한다. 잠시 섭섭함을 줄지라도 장기적으로 파국을 막을 수 있다면 훨씬 이익이다.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해 실제로 세 가지 비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파국이 벌어지는지 사례를 더 살펴보자. 한 노인 A씨는 전 재산을 정확히 자식들에게 공개하고 큰아들에게는 아파트 한 채를 미리 증여해줬다. 작은 딸에게도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형제자매에게 나는 충분히 재산이 있으니 나중에 혹시 어려우면 언제든 의지하라고 대놓고 말했다. 초반엔 모두가 J씨는 참 너그럽다 훌륭하다며 칭송했다. 그러나 2년 뒤
그 노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생각보다 병원비가 크게 들었고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현금이 바닥났다. 어쩔 수 없이 자녀에게 추가 비용을 요청했지만 자녀들은 이미 증여까지 받았는데 또 달라 하느냐며 꺼리거나 형님은 아파트까지 받았으니 형님 몫으로 해야 한다며 서로 미루었다. 형제자매도 당신이 부자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갑자기 손 벌리면 어쩌나 라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A씨는 스스로 노후 자금을 다 계산해뒀다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 때문에 돈이 부족해졌을 때 가족 어느 누구도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 A씨는 혼자 빚을 내고 어렵게 요양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식들과 사이가 멀어져 큰 상처를 입었다. 이는 내 재산 정보를 너무 자신있게 오픈하고 미리 다 나눠준 것이 화근이라는 결론이었다. 또 다른 사례로 B씨는 자신의 건강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겨 형제자매에게 모조리 털어놓고 의지했다가 갈등을 겪었다. B씨는 오래전부터 허리 디스크와 당뇨가 있었고 우울증 초기 증상까지 있었다. 그래서 자주 힘들다며 형제들한테 전화했고 형제들도 초반에는 여러모로 위로해주고 약국 정보를 주는 등 도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B씨의 호소가 늘어나며 형제들은 왜 맨날 우릴 붙잡고 하소연만 할까라며 피곤해했다. 결국 어느 날 한 형제가 우리가 의사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계속 심리적 짐을 주면 우리도 힘들다라고 폭발했다. B씨는 그 말을 듣고 크게 충격받았고 오히려 내가 힘들다는데 왜 그러냐, 가족이라면서 하고 반발했다. 그 뒤 형제들이 서로 마음 상해 당분간 연락을 끊는 사태가 벌어졌다. B씨는 내 몸이 힘들다고 솔직히 말했을 뿐인데 왜들 이러느냐며 억울해했지만 형제 입장에선 아무리 가족이라도 계속 들어주기엔 우리 생활도 있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다니거나 독립적으로 해결해야지 매일 약점을 꺼내며 의존하는 건 부담스럽다고 생각했다. 결국 이들도 한동안 절연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고 노년에 의지하려 했던 형제들과 멀어져 B씨가 더 외로운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만약 B씨가 조금 덜 말했거나 형제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요청하기보다 자꾸 감정적 호소만 하는 방식을 피했다면 이렇게까지 감정 대립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관련 이야기가 퍼져 부부와 형제 간 전부 골치 아팠던 사례도 소개해보자. C씨는 결혼 후 남편 집안이 생각보다 부유하지 않다고 형제에게 털어놓았다. 그는 남편네 집이 빚이 많고 그래도 우리 둘이 열심히 벌어서 메꾸고 있다며 사소한 것까지 형제 자매 모임에서 자랑반 한탄 반으로 이야기했다. 그 얘기가 돌고 돌아 친정 식구들이 그러면 사위네 집이 우리 집 돈도 쓸 수 있지 않을까 기혼하면 어쩌냐는 식의 헛된 걱정을 하며 개입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C씨의 오빠가 남편 쪽 부모를 만나 빚을 갚을 계획이 있느냐, 내 동생이 고생하는 게 아닌가 라며 따졌다. 남편 가족은 굉장히 기분 나빠했고 왜 이런 사생활을 함부로 외부에 흘리느냐며 C씨에게 화를 냈다. C씨도 형제에게 도움받으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그냥 대화 중에 슬쩍 언급한 정도였는데 그렇게 확대되어 큰 갈등으로 번졌다. 이후 남편은 아내를 불신하게 되었고 장기적으로 부부 금슬이 크게 흔들렸다. C씨는 형제들하고는 원래 속까지 다 나누면서 살아왔는데 결혼 후에도 그냥 똑같이 한 건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후회했다. 이처럼 실제 사례는 무수히 많고 결론은 하나다. 가족이든 혈연이든 내가 노년에 접어들수록 더욱 과도한 정보 공개를 삼가야 한다. 재산 문제는 누구에게나 민감하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이 얽히면 형제와도 등 돌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험하다. 약점과 건강 문제는 물론 필요한 부분만 구체적으로 알릴 뿐 온갖 디테일까지 말하면 내가 더 상처 입을 가능성이 크다. 배우자나 배우자 집안 이야기는 경솔히 꺼냈다간 부부 사이와 친정 식구 사이를 송두리째 파탄 낼 수 있다. 그러므로 늦었지만 깨어나야 한다. 모든 걸 공유하는 게 가족애라는 낭만적 믿음은 현실에서는 자칫 치명적인 함정이다. 한층 더 깊이 들어가 그래도 전부 공유하는 게 진짜 사랑 아닌가 라고 질문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의 유대와 정보의 무제한 공개는 엄연히 다르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오히려 서로 상처받지 않게
각자의 사적 영역을 지켜주는 것이다. 무조건 내 재산을 다 밝혀서 상대가 의존하게 만들면 결국 서로에게 악영향이 돌아온다. 또한 내가 너무 의존해서 상대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것도 문제다. 사랑한다면 때론 모른 척하거나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나아가 솔직한 편이 낫지 않냐, 거짓말하는 건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이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말하지 말라는 뜻이다. 거짓으로 속이지 말라와 모든 걸 드러내지 말라는 전혀 다른 문제다. 말하지 않고 넘기는 건 나와 상대 모두를 위해 현명한 침묵이 될 수 있다. 덕분에 불필요한 갈등을 막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옳은 방향이다. 이 글을 길게 써 내려가는 이유는 실제로 수많은 노인들이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아 막판에 커다란 고통을 겪는 케이스를 들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틀은 매우 중요하고 어릴 때부터 형제끼린 뭐든 함께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흔히 받는다. 그러나 인생 전반을 살다 보면 정작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는 것도 혈연일 때가 적지 않다. 사람이 이기적으로 변하거나 내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태도를 바꿀 수 있다. 노년의 상처를 덜 받으려면 미리 정보를 통제하고 심적인 여유를 확보하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또한 이 글이 가족에게 마음을 전혀 열지 말라는 결론으로 오해되길 원치 않는다. 우리는 각자 상황과 성격에 따라 적절히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전제는 내가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어디까지 선을 지킬 것인가를 명확히 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 구분 없이 무조건 모든 걸 가족과 공유하고 의지한다면 나도 모르는 새에 내 노년이 흔들릴 수 있다. 끝으로 3가지 원칙을 지키면 주변에서 너 왜 그렇게 숨기고만 사냐며 서운하다는 말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귀로 듣고 흘려도 된다. 오히려 나는 아직 불안한 게 있고 내 사생활도 지키고 싶다. 굳이 서로 상처 줄 정보를 알릴 필요가 뭐 있느냐라는 답변을 해주자. 그렇게 일관되게 유지하면 상대도 점차 포기하고 더 캐묻지 않게 된다. 설령 초반에 약간의 갈등이 생겨도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큰 갈등을 예방하는 길이 된다. 만약 내가 너무 물렁해서 그래, 원하면 다 알려줄게 라고 했다간 금세 그 사람에게 휘둘려 참혹한 결말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 고령기에 내가 가장 지켜야 할 건 내 정신적 안녕과 남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평온히 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비밀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이상으로 고령기에 가족에게도 함부로 공개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비밀을 2배 가까운 분량으로 조목조목 살펴보았다. 첫 번째, 재산 상황은 철저히 비공개하거나 최소한으로 알릴 것. 2번째, 건강 문제나 심리적 약점 등 민감한 취약점은 필요시에만 제한적으로 공유할 것. 3번째, 배우자나 그 가문의 정보를 절대로 가볍게 흘리지 말 것. 이 3가지를 지키면 불필요한 금전 갈등, 오해와 험담, 부부 불화가 상당 부분 예방된다. 가족이라면 전부 나눠야 한다는 순진한 믿음으로 무장해 있다가는 노년에 더 큰 상처를 입기 쉽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 함정에 빠져 마지막 인생 단계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는다. 우리는 그 교훈을 미리 배워 달갑지 않은 갈등을 피해야 한다. 만약 누군가 이 글을 읽고도 그래도 나는 믿어볼래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한다. 다만 혹여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원칙을 떠올릴 수 있길 바란다. 때로는 몇 마디 말 안 했으면 됐을 것을 미처 생각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구렁에 빠지는 일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 긴 이야기가 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인생 철학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노년에 관한 다양한 고민을 다룰 계획이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1을, 별로였다면 2를 남겨주시면 큰 참조가 된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새 글이 나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다. 노년은 의외로 길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정말 빠르게 지나갈 수도 있다. 그 시기를 가능하면 평온하고 존엄 있게 보내려면 이런 사소한 비밀 지키기가 큰 힘을 발휘한다. 아무리 혈육이라도 사람 마음은 변하기 마련이니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을 가져야 한다.
그 최소한의 방법이 바로 오늘 소개한 절대 알려선 안 될 3가지를 꼭 간직하는 일이라 믿는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모든 분들의 노년이 안정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